지금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은 동식물과 공생하며 진화해온 자연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확장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했고 파괴된 환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담장과 같이 인간은 도시화 과정에서 식물을 도시 미관과 공작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식물을 생물이 아닌 도구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생물이 있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파빌리온을 통해 인간과 식물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여 도시 공간에서 진정으로 식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식물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도시 속에서 서울숲은 사람들이 식물과 만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서울숲의 다양한 사용자 중 저희는 아이를 파빌리온의 주 사용자로 설정했습니다. 아이들은 편견 없는 시선으로 식물과 교감하고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은 인간이 도시에서 식물과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코-그로잉은 식물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아이들은 파빌리온 안에서의 놀이를 통해 식물과 교감하며 공존할 수 있는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화분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빌리온에서의 경험을 서울숲 밖에서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가져가면서 비워지는 파빌리온은 서울숲에 동화되어 결국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서울숲으로 확장됩니다. 파빌리온은 아이들이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화분, 16개의 화분이 담겨있는 모듈이 쌓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구성하는 식물 레이어, 총 3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화분은 식물, 그물망, 타나코르크 화분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그로잉은 식물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식물과 식물 간의 공생을 통해 식물 자체에게도 유익한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식물인 동반식물을 선택하였고 아이들이 화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식물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모종을 담았습니다. 화분 받침대에 다 자란 모종의 열매의 색을 사용하여 식물이 자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며 돌볼 수 있게 됩니다. 타나코르크 화분은 시공을 고려해 페트병으로 대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기성품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파빌리온의 모듈은 플라스틱 폐기물인 주류상자를 재활용하여 구성했습니다. 주류상자는 벽을 쌓기에 안정적이고 식물의 공간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내부의 파티션은 공간을 분할해 화분을 수납하기에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쉬는 식물의 영역을 보호하고 화분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주류상자에 16개의 화분이 꽂히며 하나의 모듈이 완성됩니다. 모듈의 화분 받침은 파빌리온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피가 되고 모종이 자라는 면은 아이들과 식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내피가 됩니다. 모듈이 쌓이면서 형성된 식물 레이어는 아이 공간을 규정합니다. 식물 레이어를 말아 파빌리온에 깊이감을 주고 사이트 주변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구부를 뚫고 틀어주며 아이들의 동선 반경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내부 공간은 두 겹의 식물 레이어로 감싸진 안쪽 공간과 한 겹의 식물 레이어로 감싸진 바깥쪽 공간으로 나뉘어지며 각 성격에 맞는 놀이 행동이 부여됩니다. 사용자들은 식물 레이어를 관통하는 시선을 통해 파빌리온과 서울숲을 겹쳐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파빌리온의 구조부재는 수평 결구부재와 수직 결구부재, 집안 고정 핀으로 구성됩니다. 파빌리온을 구성하는 3가지 곡률에 맞춰 수평 결구부재를 형성하고 플라스틱 재료의 탄성을 이용하여 상자 손잡이 부분에 걸리도록 고정합니다. 수직 결구부재는 고정판과 결구 힌지로 구성되며 각 부재를 마찰시켜 결합합니다. 가장 아래의 모듈은 옆면을 타공해 와이어에 걸어 핀으로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 이미지입니다. 이것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이 우하우스의 이
주제가 뭔가 반복할 수 있는 유니트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런 조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다른 작품들,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데 뭔가 반복해서 쌓거나 혹은 연결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초반에 저 레이어 되는 공간들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공유를 다르게 해서 CNC로 가공을 해서 프레임 안에 식물을 넣는 방식을 초반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시공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더 그 시공의 간편성을 높일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류 박스가 화분 크기에 적절하게 그리드도 나 있고, 그리고 구조 자체도 쌓을 수 있어서 좀 그 두 개 구조랑 그 식물을 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런 식물 박스를 모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류 박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눕혀가지고 쌓았을 때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이 위에랑 아래가 포개지면서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세워가지고 쌓는 거는 사실 주류 박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디자인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담는 공간이랑 함께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계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교내에서 크리틱을 받았을 때도 구조적 안정성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돔 형태 같이 좀 안정적인 구조로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주류 박스를 넣는 거를 얘기를 하셨고, 꼭 그게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싶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 지금까지 디벨롭된 아이디어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에 이야기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음,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어떤 아이디어에 관련해서. 지금 각자 약간 저희도 팀을 나눠서 아이디어를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려고 오늘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네. 아이디어 중에 나온 거는 돔 형태를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넣되, 뭔가 그 돔 형태가 완전히 돔이 아니라 좀 열려있는 프레임을 짜서 봉이랑 나무 판자 부재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주류 박스를 넣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 형태를 돔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벽의 형태로 한다면 이제 케이블 타이랑 나무 막대기를 양쪽에 수직적 부재로 사용하고 케이블 타이를 연결 부재로 사용을 해서 좀 구조를 지금 이 결구 힌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공할 수도 있고 구조적 안정성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은 케이블 타이인 건가? 저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결국 힌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들을 고민해서 사실 뭐 결국 힌지 같은 것들은 요즘에 3D 프린팅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그 기성품의 어떤 프로파일에 맞는 결국 연결 부재 같은 것들은 충분히 그 생산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박스하고 박스를 연결하되 그 연결되는 부재들에 의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생기는 방식으로 결과물들이 디자인이 되는 게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뭐 땡겨서 이 마감을 하게 되면 좀 세련되지 못한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힌지에 의해서 구조적인 안정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디자인이 조금 더 디벨롭되고 리서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원래 쓰던 방식대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반듯하게 이렇게 쌓지 않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쌓았을 때 생기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결 부재를 디자인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내용들에서 사실 이 가져갈 수 있는 화분의 모듈까지도 뭐 색깔과 그 화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식물들이 나중에 꽃을 피웠을 때 나오는 색깔하고 화분에 이제 밑에 뭐 모종판이라고 했나요? 그거하고 색깔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세심함. 결국 힌지를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반,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전반에서 느껴지는 어떤 세심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태도를 견지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박스를 쌓지 않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을 때에 이게 이 상태로 구조적인 어떤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결국 힌지와 관련된 디자인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프로젝트가 더 디벨롭이 되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박스하고 박스를 연결했을 때의 결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게 박스가 뭐 7개, 8개 이렇게 쌓여서 높이가 생기면 옆으로 밀었을 때 저항하는 힘, 그거에 대한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두 겹으로 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돌을 구조 부재로 활용할 때는 벽돌 자체가 이제 2장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벽돌의 이 깊이 자체가, 벽돌벽의 깊이 자체가 2장 이상의 깊이를 가질 수 있게 쌓거든요. 그런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버트리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면을 쌓지만 어떤 일부는 2겹, 3겹 정도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조금 더 쌓는 거죠, 뒤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구조적인 어떤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디벨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크리틱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의견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보여요. 더블 클릭. 네, 보여요. 네, 보여요. 네네. 이거 너무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